있네. 깜빡했어요. 신규생분들은 그거를 읽고 주간소설, 어휘편 뒤에 있는 주간소설 풀어오시면 되고요. 내가 저번 주 혹시 파일 안 올려줬니? 파일 안 올려줬니? mp3? 내가 올렸어. 나도 잘 모르겠다. 그래. mp3 보통 드려요. 내가 저번에는 이번 주 다음 주 자체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미안해. 듣고 그래서. 그런데 그거 어휘편 뒤에 있는 주간 소설 풀어오시면 되고, 일단 문자가 나가는 대상은요. 이제 학부모님들께 문자가 나가는 대상은 위에 저기 단답형입니다. 그리고 서술 논수령은 해주시면 뭐 당연히 본인한테 도움이 되실 거고, 그래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쓰면 된다라고 코멘트를 달아드려요. 코멘트가 길면 여러분도 좋겠지만 내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100건을 넘게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멘트를 짧게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해봐라, 아니면 조금 더 분량을 늘려봐라, 이 정도만 적어드리고 있으니까 양해 바라고요. 과제편 신규생들은 그 과제편 답지도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과제편을 여러분이 채점까지는 해서 내주시면 됩니다. 채점까지는 해서 내주시면 돼요. 고쳐도 보시고 채점까지는 해서 내주시면 되고. 맞다. 민석? 질문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 거가 있더라고. 그거는 안 달렸는데 다른 거 뭐가 질문인지 알 것 같은 건 쌤이 다 달아놨어. 오케이. 그러고 시간표 가만히 좀 있는데요. 요거를 여러분이랑 체크를 좀 해야겠네요. 못 들으면 여러분이 딴 시간에 오셔야 되니까. 근데 조정이 가능하면, 다른 데가 만약에 조정이 가능하다면 최대한 그것도 시도해봐 주세요. 왜냐면 지금 쌤이 고등부도 들어가는데 이렇게 꽉 채웠어. 중1, 2, 3 그래서 꽉 채웠거든.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되는 시간인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만약에 조정이 되겠다라고 하시면, 조정해보겠다라고 하시면 카톡으로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카톡방에 좀 신경을 써주세요, 여러분. 카톡방에 좀 신경을 써주세요. 초대해줄게. 신규생도 초대해줄게요. 자, 두루 도담 3학년 손. 두루 3학년 도담 3학년 손.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내리고. 이 친구들은 화요일 6시 타임으로 잡았어요. 화요일 저녁 6시 타임으로 잡았고, 이건 물론 더 올림 스케줄은 다 고려를 한 거고요. 화요일 저녁 6시에서 8시 이렇게 잡아놨고요. 만약에 차를 타야 된다. 그때 시간 안 돼요. 뭐 다른 학원? 저도 됐어. 어디 다른 학원? 네. 일단 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그리고 카톡방에 집중해 주시. 특히 안 된다는 둘은 카톡방에 집중해 주셔야 돼. 알겠지? 그리고 고은 3학년 손. 오케이, 내리시고. 요분들은 토요일 3시에서 5시로 잡아놨어요. 토요일 3시에서 5시 잡아놨어요. 오케이. 특이사항 있는 사람? 오케이. 자, 어진, 종촌, 양지 3학년 손. 어진, 종촌, 양지. 오케이. 내리시고. 이 사람들은 고은 3에 이어서 토요일 5시에서 7시 잡아놨어요. 토요일 5시에서 7시 잡아놨어요. 특이사항 있는 사람? 됐나요? 오케이. 그렇게 잡아놨고요. 강민이, 연준이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나랑 카톡 좀 합시다. 나랑 카톡 좀 하고요. 오케이. 그렇게 가시고, 네, 알겠습니다.
시간표 공지는 따로 갈 거예요. 지금 외울 필요는 없고 적을 필요도 없어요. 알겠죠? 강민이 수학학원? 네. 다른 학원? 네, 다른 수학. 연준이는 저도 수학. 수학? 혹시 둘이 같이 다니니? 아니. 아니요. 알았어. 고은이랑 어친종총 양지는 그대로 둘게요. 오케이. 계속 가시죠. 신교생 분들 그거 아까 소책자 주면서 한 거 이해 못 하시면 이해됐나요? 오케이. 모르면 카톡방에서 물어보세요. 내 프로필 눌러서 계속해도 됩니다. 자, 현대소설 갑시다. 현대소설에서는 여러분이 단 하나 갖고 가면 돼. 아, 이제 문제 풀어야지. 그지? 문제 풀어야지. 쏘리. 자, 1번 봅니다. 이 글을 통해 답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자, 사치제와 필수제 예 없었죠. 그지? 없었어요. 본문에. 2번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치제가 일부러 사치제 헷갈리지 말라고 사치제 예랑 필수제 예는 칠판으로 언급 안 했어요. 자, 2번이고요. 자, 2번 봅니다. 2번. 다 보기는 소득에 따른 재와 A에서 D의 수요량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를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물었습니다. 여러분 시간표가 왜 이렇게 붙어 있냐면 왜 이렇게 두루두루 올라와서 붙어 있냐면 쌤이 요 뒤에 싹 다 고등부 10시까지 화요일은 고등부를 안 나오는 휴무일이라서 뒤로 이렇게 붙이고 두루두루 올린 거고요. 나머지는 싹 다 고등부를 수업해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요 뒷시간으로는 여러분이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다시피 쌤이 일단 수요일 지금 안 맞는 친구들은 지금 해봐. 수요일 5시 열어놨어요. 수요일 5시 열어놨어요. 요때 올 수 있으면 둘은 봐줄 수 있어요. 만약에 타월이 조정이 안 된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때 올 수 있으면 봐줄 수 있어요. 요때도 죽어도 못 온다. 요때도 죽어도 못 온다. 그럼 내가 일찍 나오면 돼. 토요일 11시 타임에 근데 여러분이 지금 뒤에 중1, 2도 확인을 해야 되거든. 중1, 2가 그때밖에 안 되면 먼저 여러분이 둘 다 되고 만약에 중1, 2가 하나밖에 안 되면 여러분은 나머지 하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도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이게 모두가 다 모두의 일정의 입맛에 맞는 시간표를 짤 수가 없더라고. 모두의 일정과 입맛에 맞는 시간표를 짤 수가 없어서 쌤이 더올림 학원 내에서라도 안 겹치게 다 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냐, 일단 타학원이 만약에 조정이 된다면, 만약에 그 다른 시간대에 다닐 수 있다면 그렇게도 시도를 해보시고, 만약에 안 된다면 수요일 시간대나 뭐 이렇게 올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 혹시 수요일 5시 안 되는구나. 둘 중에 안 되는구나. 아, 더올림 수업이 있구나. 토요일 아침. 너 그것도 있지 않나? 네, 수학. 9시 반부터 12시. 그거는 한번 원장님과 연준이는 만약에 수요일에 오라면 올 수 있어? 네. 아, 그래? 일단 알겠다. 네, 아마 화요일 그 다른 날에 나온다 하면 화요일 아마 되긴 할 거예요. 그것도 한번 집에 말씀드려서 조정해봐. 통화가 필요하면 어머니께 내가 전화드릴게. 그리고 그거는 아셔야 돼요. 이게 자기 교과서에 정규 시간이 있잖아. 그때는 풀로 하겠지만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랑 이제 보강 요때 오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학년이 섞일 수도 있어요. 모두를 봐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여러분한테 똑같은 컨텐츠를 줄 거지만 여러분 개인에 대한 관심도가 줄어들 수 있어요. 그거는 감안을 하셔야 돼요. 다른 시간에 오시는 건.
시작될 때 이 수업도 같이 병행. 아니요. 이 수업은 중단됩니다. 이 주간교재 수업은 중단됩니다. 병행을 할 수가 없어요. 2시간. 알겠죠? 그래서 시험 대비 기간은 가장 일찍 시작하는 학교에 맞춰서 시작이 될 거고요. 4주 계산해서 아마 시작이 될 거고, 이거는 이제 내 소관 아니고 학원 운영의 소관이니까 그렇게 될 거고요. 국룰이 있습니다. 국룰이 있어요. 뭐냐면 가장 늦게 끝나는 학교가 끝나야 시험 대비 기간이 끝나고 주간교재가 시작됩니다. 왜냐면 먼저 끝나는 학교를 주간교재를 줘버리면 순도가 안 맞아서 반이 분반이 돼요. 그렇죠? 여러분도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한 주가 먼저 끝났다. 근데 중득은 그렇진 않더라고요. 지금 슬쩍 보니까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며칠 뭐 한 주가 먼저 끝나서 수업이 1시간 와야 된다. 그러면 다른 걸 할 거예요. 주간교재 안 나갑니다. 주간교재는 이 반에서 가장 늦게 끝나는, 아니 옆반까지 해서 가장 늦게 끝나는 학교에 맞출 거예요. 그거는 아셔야 되고 나머지는 주간교재 중단되고, 그러므로 뭐가 중단될까요, 여러분? 호의 테스트가 중단되겠죠. 숙제 따로 나갈 거예요. 학교에 맞춰서 따로 나갈 건데 아마 여러분 내 의견은 아니긴 한데 여러분 아마 숙제를 집에 가서 안 하게 될 것 같아요. 코칭실에 원장님이 마련을 하신다고, 국어조교님을 마련을 하신다고 들은 것 같은데 여러분이 풀고 가게 내 얘기는 아니야. 내 의견 아니고 원장님의 의견이시긴 한데 어찌됐든 뭐 국어조교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코칭을 도와서. 아니면 그냥 진짜 문제 감독관으로 아무 조교님이나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교과서별로 내가 제시를 드릴 거고요. 여러분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건 일단 여러분 교과서에 자습서가 되게 잘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걸로 개념 수업을 한 번 더 잡아준 다음에 출판사 관련 문제들이나 뭐 평가 문제집 문제들이나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급해서 문제들을 풀어볼 수 있는 쪽으로 갈 거고, 물론 고등부 내신과는 준비가 달라야만 합니다. 왜냐면 중학교 내신을 내는 그 뭐라 그래야 되냐, 그 기조와 선생님들이 중학교 내신을 내실 때와 고등학교 내신을 내실 때 그 세팅이 다르거든. 그래서 중학교 내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막 엄청난 시간을 수업에 투자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2시간이거든. 고등부는 3시간 플러스 1시간 반에서 그 사람들은 4시간 반을 해요. 지금 커리큘럼상. 근데 여러분은 딱 진짜 필요한 것만 잡아줄 생각이거든요. 막 자질구레한 거 빼주고 그렇게 해서 공부량을 최대한, 이제 여러분 솔직히 중학교 내신 또 영어 수학 이런 게 부담이잖아요. 다른 과목도 훨씬 암기할 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국어에서는 최대한 부담을 줄여주고자 쌤은 노력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문제 2번 계속 볼게요. 자, A, B, C, D 있습니다. A 뭡니까 여러분? 산치제입니다. 왜? 자, 80 있죠? 80, 80, 100, 100, 120, 100 120, 120 안 찍혀있구나. 80, 80, 100, 100 이렇게 있죠. 자, 기울기 공식 아까 내가 적어놨었는데 기울기 공식 뭡니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고 아냐고 물었었죠. 기울기 공식이. 자, 그러면 80이랑 80이면 기울기가 몇입니까? 1이죠. 그지? 자, 그러면 1 기준으로 잡고 갑시다. 1이네요. A, B, C, D 중에 뭡니까? 기울기가 1이네. B죠. 그지? 그럼 B가 뭐예요? 정상제예요. 그렇습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 A가 B보다 기울기가 커요, 작아요? 커요. 그래서 뭐예요? A가 사치제예요. 이해 안 되는 사람 손. 오케이. 자, 그러면 C는 기울기가 어때요? 작아요. 그치? 그래서 뭐예요? 필수제예요. 그럼 D는 반대 방향이죠. 반대 방향 뭡니까 하나? 열등제죠. 그치? 자, 그러면 답이 몇 번? 3번이 되죠. 왜? 소득 차례성 1보다 크면 C가 아니고 A겠지. 그치? 민성은? 그래. 넘어갑니다. 자, 3번 봅니다. 이 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모인 반으로 적절한 걸 물었습니다. 자, 갑은 이게 여러분 중학생은 진짜 사람 이름을 많이 쓰거든요. 뭐 민수는 뭐 민지는 이런 거 많이 쓰는데 손석영은 거의 다 갑을 병정 모기 경식 임계로 가는데 그거 몰라도 돼요. 그냥 갑은 사람 이름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지하철 요금이. 여러분 보기 경제에서 보기 나올 때 대체 이거 뭐를 세팅하고 뭐는 그대로인지를 봐야 돼요. 뭐가 변하고 뭐가 그대로인지 항상 봐줘야 됩니다. 자 볼게요. 지하철 요금이 1,000원이고 한 달 용돈이 한 달까지만 쓸게요. 자 한 달 용돈이 2만 원일 때. 한 달 용돈이 2만 원일 때 지하철을 20번 탔대요. 그때 지하철 20번 탔대요. 여기에 쓸게요. 20번을 탔고 저도 뭐죠? 1 곱하기 20하면 그대로 2만이죠. 또 다 썼네요. 그죠? 자 용돈이 4만 원일 때 지하철 요금은 그럼 변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지하철 요금은 그대로 1,000원이고 용돈이 한 달마다 용돈이라 쓸 거예요. 4만 원일 때 몇 번 탔대요? 또 꽉 채워서 탔죠. 40번 탔죠. 그지? 40번 탔다? 자 그럼 또 4만 원 다 썼네. 자 그런데 이번 달에 2만 원의 용돈이 받았대요. 이번 달에 용돈을 줄여버렸죠. 용돈이 2만 원 받았는데 지하철이 내렸어요. 지하철이 요금이 500원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똑같이 40번 탔다고요. 똑같이 곱하면 4만이죠. 뭔 소리야? 2만이죠. 자, 40번 탄 게 똑같네요, 일단. 자, 그렇게 세팅을 해놓고 봅시다. 지하철은 가배소득이 높아지면서 정상제에서 열등제가 되는 건 했는데 이거 지금 가배소득이 높아지면 열등제가 되는 거였으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내려가야 되죠? 그지? 내려가야 되죠? 내려갔나요? 안 내려갔어요. 그지? 적어도 여기서 열등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 그냥 지하철이네 생각해서 돈 벌어서 차 타면 지하철 안 타겠지라고 해버리면 안 된다고요. 사례를 봐야 된다고요. 알겠죠? 사례를 봐야 돼요. 자, 2번 지하철에 대한 수요 변화는 지하철에 대한 가배 선호도로 결정되었곤 하는데 선호도로만 결정됩니까? 뭐 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왜 마지막 문단에 뭐 여러 가지가 다 결정한다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아예 뭐 알 수가 없고요. 자, 넘어갑시다. 자, 3번 지하철에 대한 수요의 소득 탄력성 변화로 지하철 이용 횟수가 증가했군 이라고 하는데요.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 변화가 있는지 봐야 됩니다. 있는지 봐야 됩니다. 어떤가요? 자, 소득이 변할 때 수요가 더 변하는지 그대로인지 봐야겠죠. 이렇게 바뀌었을 때 다 써먹잖아요. 그치? 다 써먹어요. 있는 만큼 다 써먹어요. 자, 그러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변한 건가요? 아니면 이 요금이 변한 다른 예시인가요? 다른 예시겠죠. 그지?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그대로 몇? 그죠? 자, 4번 갑니다. 지하철 요금에 인하는 가배 소득이 증가한 것과 같은 효과를 유발하는 거. 그러면 이게 기본 세팅이니까 요거랑 요거를 보면 돼요. 이게 기본 세팅이죠. 자, 근데 용돈이 증가했을 때 소득이 증가한 거죠. 몇 번 탔어요? 40번 탔어요. 자, 여기에서 요거 봅니다. 용돈은 그대로인데 요금이 내린 거죠. 근데 소득 증가랑 똑같이 몇 번 탔어요? 40번 탔어요. 다음 몇 번? 4번. 돼요? 오케이. 현대소설 갑니다. 자, 현대소설에서 여러분이 가져가야 될 거는 역시나 시간 아끼는 겁니다. 현대소설을 읽어서 이해가 쭉쭉 안 되는 사람은 없어요. 현대소설은 그냥 읽는 거예요. 그죠? 현대소설이 나왔을 때 여러분은 그냥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뭐냐? 결국 어디를 묻는가를 생각해서 시간을 아끼자는 거예요. 아낄 수 있을 때 빨리 읽을 수 있는 걸 더 아끼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소설의 기본 3요소 뭡니까? 여러분 이거는 알고 갑시다. 소설의 기본 3요소. 인물, 사건, 배경. 그치? 소설의 기본 3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이에요. 소설의 기본 3요소는 인사배의 인물, 사건, 배경. 고전 소설에도 그대로 적용되긴 하는데요. 현대 소설이 조금 더 뚜렷합니다. 뭐 예를 들어 배경이
저기 암울한 군사정권 시기라든가 일제강점기라든가 이러면서 완전히 요 인물과 사건이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요거 세 개는 따로 적어서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 풀 때 알겠지만 따로 적어서 찾을 시간은 없습니다. 그냥 요거에 주목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인물이 어떤 사건에 휘말렸는가, 그때 배경은 어디인가, 이런 것들이요. 알겠죠? 자, 그래서 뚝딱 읽을 건데 요거 현대소설에도 팁은 있어요. 여러분 많이 읽다 보면 팁이 있는데 뭐냐면 뒤에 가서 작가랑 작품 공부 확인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알만한 작가들이 나오면 거기서 더 먹고 들어가는 건데, 사실 여러분이 최일랑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최일랑을 알기에는 어려워요. 그럴 때는 그냥 바로 포기하고 읽는 거예요. 작가 내가 아는 작가고, 만약에 뭐 영상섭이라던가 나중에 뭐 현진건이라던가 이러면 배경이 드러나죠. 일제강점기 이쪽으로 바로 줄일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그냥 넘기고. 오케이. 자, 또 있다. 또 전화 얘기인데, 아까도 말한 대로 아저씨에게는 별의별 전화가 다 걸려오는데, 자꾸 아저씨란 사람이 나오네요. 인물만 체크합시다. 일단 아저씨란 사람이 나오겠네. 자, 그리고 하나 더 보고 가보죠. 시점. 소설 시점. 몇 가지 배우나요? 4가지 정도 배우죠? 그지? 일단 인칭별로 나누죠. 몇과 몇? 그치? 이렇게 2개로 나누죠. 뭐 물론 따로 빼놓는 게 하나 있기도 해요. 자, 근데 1인칭에 뭐뭐 있습니까? 내가 내 심리만 얘기하고 나의 시선으로 모든 걸 봐. 근데 소설에도 내가 나와. 이건 뭐죠?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에요. 그죠?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있어요. 근데 나는 사건에 휘말리지는 않아. 근데 뭐 예를 들어 옆집 김씨라던가 뭐 여기 우리 삼촌이라던가 요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관찰만 해줘. 돌아다니면서 보는 얘기를 관찰만 해줘. 그러면 이 사람은 주인공인가요? 관찰자인가요? 관찰자가 되죠. 그래서 1인칭 관찰자가 있어요. 자, 3인칭이 조금 다르죠. 3인칭이 주인공이 될 수 없겠죠. 그지? 여기 없는데 주인공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3인칭은 뭐부터 있다? 관찰자부터 있어요. 근데 하나가 더 있죠. 진짜 현대소설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서술자가 얘 심리도 서술하고 얘 심리도 서술하고 얘 심리도 서술하고 나의 심리도 서술하는 거 뭐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 있어요. 그죠? 전지적 작가 시점을 3인칭에 넣는 참고서나 교과서도 있고 따로 빼기도 합니다. 그거는 하기 나름이에요. 전지적 작가 시점. 이렇게 봤을 때 현대소설에서는 2대장이 있습니다. 압도적 1대장이고요. 압도적 1대장이에요. 진짜 압도적 1대장이에요. 70% 이상 이렇게 나와요. 나머지 2대장이 얘입니다. 1인칭 주인공이. 요거 거의 안 나온다 봐도 돼요. 현대소설은. 왜냐면 아무의 심리도 서술하지 않기 힘들어요. 아무의 심리도 서술하지 않고 소설이 이끌기가 힘들어요. 그럴 바에 다 심리를 서술해 주는 게 낫고, 아니면 주인공 하나만. 이때 보통 주인공이 뭘로 설정되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애로 설정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 그럼 여기도 되기도 하는데 얘가 보통 같이 말려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라던가 아니면은 그냥 걷기만 하는 사람이 나오기도 해요. 그냥 걷기만 하는 사람이 나오기도 하는데 관찰자가 안 되는 이유는 지 얘기를 해요. 걷기만 하는데 뭐 지 옛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거기서 관찰자가 빠지는 거예요. 왜? 그 옛날 얘기도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이거 아니면 이걸로 미뤄도 무방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모르겠다. 난 시점에 대해서 모르겠다. 아, 그럼 이거 거의 이걸로 밀어도 된다고요. 거의 이걸로 밀어도 돼요. 근데 소설에는 자 봅시다. 그래서
한 번은 어떤 신문사에서 기자가 전화로 뭔가를 묻는 눈치였다. 대강 오가는 소리를 듣자니까 우리 아저씨들은 하루에 책을 몇 페이지나 읽으시며 그 외의 독서의 방법은 어떤 것이 좋으냐고 묻는 모양이었는데 아저씨는 그의 영등포의 밤을 부른 어떤 저음 가수와 같은 착 가라앉은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 말입니까? 일정치는 않지만 하루에 보통 1-20페이지는 읽지요. 그건 바쁜 때 일이고 별일이 없으면 하룻밤에 명작 소설 같은 가벼운 것은 한 권을 갖대는 수도 있어요. 네? 독서법은 그야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거니까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지만 자기 개성에 맞는 책을 골라서 틈나는 대로 읽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책 읽는 습관을 기르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하하하. 그런 말 끝에 웃어서는 안 될 텐데 또 얘 그 1초 간격짜리 웃음을 웃었다. 그럼 이 웃음 웃는 거네. 얘 그걸 또 했다는 건 뭐예요? 옛날에 그걸 또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버릇이에요, 그냥. 이런 얘기도 나로서는 이해가 안 간다. 집에 책이야 많지만 아저씨는 거의 책을 손에 드는 일이 없다. 신문도 벌럭벌럭 후딱후딱 넘기는 바람에 신문 한 장을 다 읽는데 5분이 채 안 걸린다. 책은 더군다나 잡는 걸 별로 못 보았다. 아침에 집을 나간 다음에 11시쯤이나 들어와서 피그르르 잠자리에 들어가는 처지에 어떨 때는 명작 소설 한 권을 떼고 잔다고? 아저씨는 왜 그런 엉뚱한 거짓말 하는 것일까 밑줄. 자, 근데 그 밑에 줄에 나는 모른다 밑줄 쳐서 두 개 이으세요. 아저씨는 왜 그런 거짓말 하는 것일까? 라고 하고 만약에 아저씨 쪽으로 가서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의 속마음이 제시되면 이쪽이 맞겠죠. 제시되나요? 나는 모른다고 돼 있어요. 나 몇인칭, 나 몇인칭, 1인칭, 그죠? 근데 나는 몰라요. 나는 모르는데 내 심리는 계속해서 서술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요거 둘 중에 하나겠지만 요쪽이 좀 더 유력해 보이기도 한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하나를 고르라고 안 나옵니다. 풀어서 나와요. 선지. 이따 선지 보시면 알 거예요. 풀어서 나와요. 자, 봅시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김박사하고 존경받고 돈 좀 모았다고 미끈한 외제 자가용을 빵빵거리고 타는 사람도 90도는 아니라도 70도는 허리를 꺾게 만드는 우리 아저씨쯤 되면 그런 거짓말을 안 해도 될 텐데 하고 나 자신이 안타까울 때가 있다. 그날 밤이었으니까 나는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앉아있는 응접실로 커피를 나르러 갔다가 우연히 두 분이 내 월급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귀담아 들었다. 두 분은 내가 들어가자 하던 얘기를 뚝 끊쳤는데 이미 내가 들어가면서 들은 얘기가 분명히 됐다. 아저씨의 말이었다. 잘 달래서 놔두거리라고. 그리고 당신도 그렇지. 나처럼 바쁜 몸이 식모 월급까지 신경 쓰게 됐어?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끼면서 하마터면 쟁반에 커피를 엎지를 뻔했다. 서운했다. 정말 서운했다. 물론 아저씨처럼 큰일을 하는 분이 나 같은 것에 월급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아저씨의 바깥에서의 말이나 행동으로 견줘봐서 다만 말로라도 그렇다. 지나가는 말로라도 더 좀 올려주지 그래. 이 말 한마디만 했어도 내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서운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른 집에서도 우리 같은 애들의 월급은 되게 아주머니들이 정하고 가까이 양반들은 제가 얼마를 먹고 있는지 우리 같은 애들의 가슴에서 고기 끓고 있는지 밥이 끓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 보통이고 또 그래서 나쁜 것이 없지만 일단 얘기가 나오거나 아내의 상의를 받으면 그래도 다소는 통일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닐까. 그것이 도량 있는 남자가 할 짓이 아닌가. 그러나 우리 아저씨는 안 그랬다. 그냥 나의 기대와 조금 다른 모습이죠. 그치? 나의 그 사회적 지위에 대한 기대와 아저씨의 모습이 달라서 서운했다. 정서가 대놓고 나오죠. 나의 정서가. 자, 그런 다음날 아저씨 아주머니는 갈비짝이다 비단이들을 한 짐 잔뜩 차에 싣고는 어디론지 픽 나갔다. 그것이 어디로 가는지는 잘 모르지만 필경 아저씨보다도 더 높은 분에게 가는 것이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다. 왜? 실을 거 싫었잖아요. 그지? 드릴 거 싫었잖아요. 내외부는 그전에도 명절 때만 되면 아니 비단 명절 때가 아니라도 수시로 선물을 사두고 어디론가 찾아가는 것을 보았으니까 그럴 때마다 나는 아저씨만큼 세상에 알려질 만큼 알려진 높은 분이 또 딴 사람에게 교제할 리는 없고 어째서 그런 것일까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곤 했다. 그럼 아직도 아저씨가 왜 그러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죠? 자, 나는 사람들이 걸핏하면 놀란 토끼처럼 허리를 70도로 구부리고 후딱하면 텔레비전에 나와서 의젓한 자세로 얘기를 하고 걸려오는 전화마다 받들어 모시듯 하는 우리 아저씨 같은 분을 가까이서 모시고 있는 것이 자랑스럽긴 하다. 기왕이면 그런 집이 있는 것이 한 가지라도 더 배우고 보는 것이 더 많을 테니까 말이다. A가 돼 있죠. 조금 집중해서 봅니다. 그러나 멀리서 보면 아름답던 산도 막상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뭐가 뭔지 천방지축으로 좋은 건지 나쁜 것인지를 모르듯이 나도 너무 아저씨의 곁에 가까이 있어서 어떤 때는 무엇이 아저씨의 정체인지 잘 모를 때가 많다. 오히려 좋은 점보다는 헬렐레한 구석이 더 자주 눈에 띄어서
속으로 이 맹추에 너는 사람 볼 줄도 모르냐고 스스로의 살을 꼬집을 때가 많다. 어려서의 경험이지만 나는 우리 동네에서 십리가랑 멀어진 청방산이 먼데서 볼 때는 어린 마음에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 하지만 동네 아주머니들이랑 패거리를 지어서 막상 그 산 속에 들어가 고사리며 시나무를 켜다 보면 우리 뒷동산이나 별다를 것이 없었다. 지금의 내가 그럴까? 큰 나무의 바로 밑동에서 보면 그 나무의 꼭대기가 안 보이듯이 지금의 내가 그럴까? 아 모르겠다 하고 끝나죠. 그러면 이렇게 A가 나오는데 A가 특이한 게 딱히 없다고 느껴지면 뭐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냐? 보기가 나와요. 그럼 보기의 시선으로 여러분이 이입해서 푸시면 돼요. 그 말인즉슨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A가 나왔다고 A나 뭐가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이 뒤에 보기가 있는데 굳이 여기서 해석한다고 매달릴 필요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냥 빨리 보기 가서 그 시선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문제 풀어보세요. 그럼 연준이는 혹시 물어볼 수 있니? 수학학원에 아니면 그럴 사정이 아예 안 되니? 화요일 날이요. 어. 물어볼 수 있어요. 아, 뭐 물어보고 카톡 줄래 그러면? 집에 내가 전화해놓을게. 어머니께 한번 내가 전화해볼게. D는 문법이에요. D는 문법입니다. 세 개만 풀면 돼요 일단. 여러분 2번이 어렵다면 내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 2번이 어렵다면 힌트를 하나 드릴게. 자, 나라는 사람이 여기 소설에 나오죠. 나라는 사람이 지금 한 생각들은 그때 하고 그때 하고 그때 하고 그때 하고 그때 하고 그냥 업데이트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사람의 생각은 이때 하고 이때 하고 이때 하고 업데이트 되는 거죠. 그지? 근데 독자는 어떤가요? 글을 전체적으로 읽고 있죠. 그지? 전체적으로 읽고 있죠. 우리의 생각은 지금 하는 생각, 이전 하는 생각에서 업데이트 되다가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서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글을 읽는 것은 이 전체 정보가 한 번에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죠. 내가 무슨 말 하고 싶냐면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아까 뭐라 그랬냐면 큰 나무 밑동에 서서 보면 꼭대기가 안 보이듯이 지금의 나도 그럴까라고요. 왜? 얘는 생각을 업데이트하니까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독자는 어떻습니까? 보기에 보면 스스로 서술자의 태도를 자세히 관찰하고,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태도도 볼 수 있고 이전에 내가 이 사람 책도 안 읽으면서 이런 거 또 어디 선물 가나 보다 이런 거 다 볼 수 있어요. 그 말인즉슨 내가 그러니까 주인공 나가 생각하는 아저씨에 대한 정보가 보다 독자가 전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더 많을 수도 있다.
그걸 생각해보고 5번을 풀어보시면 답이 보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이런 게 무조건 저 악녀가 주인공 착한 여주를 무조건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야. 근데 여주는 보통 그걸 모르고 뭔가를 하죠. 그럼 보는 우리는 제발 하지마 제발 하지마 그거 함정이야 라고 하고 있지. 그럼 주인공이 얻는 정보와 생각보다 우리가 얻는 정보와 생각이 많은 경우죠. 그지?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같은 경우 만약에 3점짜리를 줘야 된다면 5번이 당연히 3점짜리 문제가 될 거예요. 고등학교 모의고사 기준으로.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 오케이 갑시다. 자 4번 너무 쉽죠?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화를 통해 특정 인물 아저씨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죠. 그치? 1번이죠? 자 5번을 두고 일단 6번부터 볼게요. 명적소수의 간등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예요? 명적소수에 있는다는 거 팩트입니까? 뻥입니까? 뻥이죠. 허위적 명목을 드러내죠. 5번입니다. 자 5번 볼게요. 보기를 참고하여 A에 의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요. 일반적으로 소설의 독자는 서술자의 기대와 소설 속의 세계를 파악하게 된다. 그러나 서술자 중에는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하여 독자가 혼란을 겪을 수 있다. 모르겠어. 이거 뭔지 모르겠어.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이 경우 독자는 서술자의 태도를 자세히 관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품의 상황에 대해 독자 스스로 판단하며 읽어야 한다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거 소설 읽으면서 느낀 건 뭡니까? 아저씨가 내가 기대하는 사회적 지위에 맞는 사람은 절대 아니고 허위나 뭐 하러 다닌다, 로비하러 다닌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치? 차에 뭐 실어 가는 거 봤을 때 우리는 딱 알잖아. 이게 굽신거리러 다닌다, 로비하러 다닌다 이런 느낌을. 나는 알까요? 나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차에 선물 싣고 가더라. 또 다른 사람이랑 사귀는 것도 아닐 테고 도대체 뭐지? 라고 하고 끝나죠. 근데 우리는 이게 뭔지 눈에 들어오죠. 자, 그러고 봅시다. 그래서 답을 체크하라면 4번이 될 겁니다. 왜냐? 독자는 나처럼 나무의 밑동과 같은 위치에서 아저씨를 바라보게 되면 어떤 게 생기냐면 나무의 꼭대기 밑동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못 본다 그랬죠. 거기 나무의 밑동에 서면 나무의 꼭대기가 안 보이듯이라고 했죠. 그러면 독자도 나처럼 아저씨를 나무의 꼭대기에 있는 아저씨를 몰라야 돼요. 나만큼 몰라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독자가 그렇습니까? 전체 상황 판단이라고 보기에서 그랬으니까 주인공 나보다는 더 알 수 있다는 거겠죠. 그지? 나보다 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라고 보기에서 했기 때문에 4번이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헬렐레하다 도대체 저 사람 뭘까라고 하고 있으니까 혼란을 느끼고 있는 거고요. 자, 뒷동산 같은 모습하고 뭐 아름다운 천방산 얘기하면서 뒷동산 얘기도 같이 하죠. 그 아저씨 뒷동산 급인 것 같다. 급의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으니까 맞는 말. 자, 3번 나는 판단하기 힘든 아저씨의 정체를 보이지 않는 나무의 꼭대기와 같다고 여기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밑동이 있다 그랬죠. 나는 일단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근데 독자는 다르다고요. 오케이? 독자는 다르다고요. 오케이. 자, 5번 독자는 나가 모르겠다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말한 것에 대해서도 판단하면 이렇게 된다. 그죠? 모르겠다. 왜 주인공은 모를까? 그러면 뭐 순수한 주인공에게 뭔가를 했나 뭐 이런 것도 판단할 수 있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답이 되겠습니다. 문법은 짚어만 드릴게요. 문법을 짚어만 드릴게요. 문장에서 가져왔는데 이거 중의성을 찾으라고 가져왔어요. 중의성을 찾으라고 가져왔어요. 문장의 거. 자, 6번은 보기에 기억 디귿을 통해 부정 표현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내가 만약에 다음 주에 너네한테 숙제 안 해온 사람 손들라 그랬는데 숙제 안 해온 사람 손들라는 건
못 태운 사람 손들라는 걸 구분했어. 그러면 내가 하고 싶었는데 상황이 안 돼서는 안 한 거야, 못 한 거야? 못 한 거. 근데 내가 그냥 하기 싫어. 하기 싫어서. 그건 뭐야? 그건 안 한 거. 그래서 안은 뭐냐면 안은 의지를 부정하는 거고요. 나니까 의지가 없었다. 못은 의지는 있었는데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때 안 됐다고요. 능력 부정이에요. 안은 의지 부정이고 못은 능력 부정이에요. 이거 계속 써먹는 키워드입니다. 안은 의지 부정, 못은 능력 부정이요. 그래서 6번에는 자, 그는 다리를 다쳐 축구를 못 한다는 게 그의 의지인가요? 아니면 다리를 다쳐서 축구를 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오케이? 자, 7번 보기에 밑줄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자, 수식하는 말의 수식 범위가 불분명하여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는 문장이다 라고 했는데 1번 보세요. 귀여운 동생의 강아지가 있다. 자, 그럼 강아지가 귀여운 걸까? 동생이 귀여운 걸까? 귀여운 동생의 강아지일 수도 있고 귀여운 동생의 강아지일 수도 있지. 그래서 수식하는 귀여운이 수식하는 범위가 동생까지인지 동생의 강아지까지인지 불분명하다고요. 그래서 8번의 답은 1번이 돼요. 다른 건 수식이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건 수식 얘기가 아니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하시고 숙제 오시고 그렇게 하시고 숙제 오시고 부분은 뭐냐 내가 강민이는 내가 전화를 드리고 연준이 같은 경우에는 원장쌤한테 내가 너무 바빠서 나눠서 전화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한번 얘기를 해볼 테니까 어찌됐든 한번 알아보고 최대한 알려줘요. 왜냐면은 시간표 픽스를 내야 돼서 그래요. 조정을 내야 돼서. 오케이? 여러분 저희가 지금 너무 빨리